그다음에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이 구마모토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이 구마모토를 한자로 쓰면 말 그대로 구마가 되는데요. 이 구마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이 고마이누라는 게 떠올립니다. 일본 신사를 가면은 신사를 지키는 이 신사의 입구에서 양쪽에 있는 그 고마이누라고 부르는데, 이 고마이누를 한자로 쓰게 되면은 박견이 됩니다. 박견. 그래서 밝은 개란 뜻이죠. 그래서 이 고마이누를 고구려 개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고구려라는 것은 아까 박국이라고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밝다라고 할 때 이 밝을 이렇게 줄여 썼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정경희 교수는 이 곰이라는 것을 한자로 옛날에는 맥이라고 썼고, 이 맥의 실제 발음은 박이었다라고 이렇게 논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돌궐 비문을 보면요, 이 고구려를 맥구려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요. 이 맥은 실제로 박이기 때문에 고구려를 박국이라고 많이 호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구려는 실제로는 박구려고, 이 구려는 고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밝은 고을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밝은 고을을 나타낸다라는 것이고요. 재밌는 게 이제 곰에 대한 그런 지명이 일본에는 100개가 넘는 그런 지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제 큐슈에서는 곰이 살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큐슈, 곰이 살지 않은 큐슈에 이 곰 지명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 고구려나 백제 사람들이 이 건너가서 이런 지명들을 그대로 썼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고마는 구마고, 또 이것을 검이라고도 하고, 또 곰이라고도 하고, 이걸 한자로 쓰면 맥이고 실제로는 밝이고, 이걸 신 또는 카미라고도 이렇게 일본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간 곳은 이 야스시로 묘겐궁입니다. 그래서 야스시로시에 있는 이 묘견 신사인데요. 비 오는 날 이렇게 이 묘견 신사를 참관을 했습니다. 묘견궁에서 유명한 것이 뭐냐면 묘견제라고 해서 이 거북이를 타고 묘견 공주가 건너왔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 묘견 맞들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북이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거북이 뿔을 보시면은 이 거북이가 그냥 거북이가 아니라 실제로는 용, 그러니까 현무를 상징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이 거북이를 타고 온 묘견 공주인데요. 이 묘견 공주를 모신 곳이 바로 묘견 신사입니다. 묘견 공주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이 거북이 하면 이 가야의 구지봉이 떠오릅니다. 거북이가 가르치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거북이가 가르치는 대로 와서 사실은 이 구지봉에서 김수로가 천강,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게 바로 가야의 건국 신화인데요. 삼국유사 가락국기를 보면은 광무제 건무 18년 42년입니다. 이때 북쪽 구지봉이죠. 구지에서 이상한 소리가 부르는 것이 있었다 해서 육촌장이 이 김수로의 청강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와 똑같은 것이 고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일본 서기에도 있는데요. 이 구지후루 닥계에 하느님의 자손이 천손이 청강을 했다, 강림을 했다라고 하는 신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지후루 닥계를 잘 보시면요, 구지는 말 그대로 우리의 구지봉과 똑같은 거고요. 후루는 마을, 닥계는 봉우리니까 구지 마을의 봉우리다라는 뜻입니다. 이곳에 이 천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청강을 했냐라고 했을 때 니니기가 이제 청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니니기를 보기 전에 묘견공주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지금 많이 이 주류 학설이 뭐냐면 이 김수로왕과 허왕우의 마지막 이 막내 딸이죠. 그래서 이 막내 딸이 바로 둘째 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둘째 딸이 바로 묘견공주고, 이 묘견공주가 이 야마대국을 세웠던 히미코가 아니냐,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설은 뭐냐면 이 초선대와 연관이 있는데요. 이 편년가락국기를 보면은 이 거등왕 김효년의 왕자 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등왕이 이제 수로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수로왕이 태자였던 거등왕이 왕이 돼서 또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 이름이 선이었다. 그래서 선이 신녀와 함께 구름을 타고 어디론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부르는 어떤 대다라고 해서 초선대라고 하는데요. 이 왕자 선과 함께 떠났던 신녀가 묘경공주가 아니냐라고 보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랑가의 직계 조상으로 불리는 사람은 니니기입니다. 그래서 이 니니기가 도대체 누구일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니기는 이 천조 대신, 일본의 시조라고 하죠. 이 천조 여신입니다. 천조 대신의 손자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니니기가 누굴까요? 니니기가 처음 왔던 곳이 이제 쿠로 해안입니다. 이 쿠로 해안에 카미와타리 해안이라고도 이제 불리는데요. 이 카미와타리에서 카미는 신을 뜻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와타리는 우리말의 왔다랑 또 비슷하죠. 그래서 실제로 뭐 신이 건너온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카미와타리 해안으로 이 니니기가 처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쿠로 해안에 보면은 이 니니기 상륙지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 니니기가 상륙해서 왔던 곳이 어디냐면 이 큐슈 남쪽에 있는 사스마 반도입니다. 이 사스마 반도에 이곳에 이 빨간 원이 있는 곳에 니니기가 처음 상륙했고 이곳이 바로 일본 발상의 땅, 이랑가의 직계 조상이라고 이렇게 불리기 때문에 일본이 여기서 처음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쿠로 해안에서 직선거리로 90km 떨어진 곳이 니니기 강림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다카치오 봉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니니기는 이 상륙,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와서 다카치오 봉에서 어떤 천손, 강림을 이야기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도레인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구시우로 다케라고 해서 아까 일본석에 나와 있는 고사기에 나와 있는 이 구시우로 다케에 니니기가 강림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니니기가 강림했다라고 하는 다카치오 봉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가라쿠니 다케, 한국 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니기는 그 고향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했을 때 이 한국악, 그러니까 가라쿠니에서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라쿠니는 어딜까요? 사실은 가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니니기가 이 강림을 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사기를 보면요. 여기는 좋은 곳이다. 왜냐하면 가라쿠니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온 고향을 지금 간접적으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다카치오봉이 왜 좋냐라고 했을 때 아침 해가 바로 비치고 저녁 햇빛이 쬐는 지극히 좋은 땅이다. 그래서 아침 해와 저녁 햇볕이 비치는 좋은 땅이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백산, 밝은 산, 밝은 땅, 백산과 연관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니기는 천조 대신으로부터 이 벽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신기삼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삼종은 아시는 것처럼 어떤 왕가의 그리고 어떤 통치권의 상징이죠. 근데 벽시를 갖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데요. 당시에 일본 열도에는 벼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이 벼농사법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은 주로 우리 한반도나 그 대륙에서 건너간 사람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특히나 가야에서 이 벼농사를 가지고 왔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신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벼농사 짓는 법을 알려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빼박이죠. 사실은 빼박으로 이 니니기는 이 가야 또는 뭐 신라에서 온 그런 왕손이다, 혈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천수 신사를요, 이렇게 실제 가보고 나서 이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지금 있다고 하는데요. 이 규슈 지역에는. 그래서 이 다카치오 신사하고 가운데는 그 마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 천조 대신, 그러니까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이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그 오미카미를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신녀가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춤을 춰서 밖으로 나오도록 어떻게 보면 유인하는 그런 내용의 그 설화를 이 동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다카치오봉과 가라쿠니 다케의 앞쪽에가 뭐냐면 기리시마시의 고쿠부라는 곳입니다. 이 고쿠부는 한자로 쓰면은 국분인데요. 나라를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이 고쿠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 고쿠부를 뭘로 보고 있냐면 가야의 7 왕자, 그러니까 김수로의 이 7 왕자죠.
이 일곱 왕자가 정착했던 곳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치쿤마라고 해서 칠외 칠웅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곱 왕자가 정착했던 곳이다라고 보는데요. 일곱 왕자는 이 김수로와 호황후 사이에서는 10명의 아들과 이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태자는 거등 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둘째와 셋째 아들은 허황후에게 성을 따서 허씨를 성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곱 왕자는 전해지는 바로는 출가를 해서 도를 얻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일곱 왕자가 고쿠부를 이렇게 지었다, 만들었다, 건설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분국이라는 말, 국분이라는 말은 이 서자 환웅의 분국을 연상을 시킵니다. 환국 말기에 인구가 많아지고 환경이 척박해지면서 이 환웅천왕이 3,000명의 행랑을 이끌고 해가 뜨는 동방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환국이 또 다른 그런 어떤 동방 환국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 삼국유사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환국의 서자 환웅이 환인의 서자라고 해석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삼위태백을 내려다보고 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니까 천부인, 아까 이 신기삼종과 비슷하죠. 그래서 천부와 인 세 개를 주며 다스리게 하였다. 환인천재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웅이 삼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정상 신단수 밑에 내려와 신시라 하고, 이 신시라는 게 또 중요하죠. 이 신이라는 것은 일본 말에서 이 카미라고 하잖아요. 이 카미는 또 고마, 구마 이렇게 연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요, 사실은 환웅천왕이 동방개척하는 과정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실제로 그 일본 학자들도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환인, 환웅, 당군의 그런 어떤 개척의 역사를 그대로 본따서 만들어진 것이 일본의 창세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서자에 대해서 또 한마디를 드리면요. 보통 우린 서자 하면은 첩의 자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고대에는 이 왕권에서 이 맏아들이 이제 태자가 되면 나머지 아들들을 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환인 천재 때 이 태자가 또 있었을 것이고요. 그 태자를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 중에 한 분이 바로 환웅천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분국의 과정에서 천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국권의 상징, 정통의 상징을 전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 학자입니다. 아라타 에이세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수롱의 일곱 왕자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남큐슈의 가고시마에 정착을 했다. 그래서 고쿠 평야를 개척을 하고 벼농사를 기반으로 해서 군하고쿠라고 하는 군호국이죠. 군호국이라고 하는 연합왕국을 건설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군호국은요, 기록에 나옵니다. 후한서 동해열전을 보면은 이 57년에 외의 노국이 공물을 바치고 조화를 했다. 이 외국은 가장 남쪽에 있는 나라다. 가고시마가 가장 규슈의 남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노국이 바로 가야 일곱 왕자가 개척을 했던 군호국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곱 왕자가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중심 읍성을 구마소성이라고 합니다. 자, 일곱 왕자의 이야기는요, 가야에 처음 7가야가 세워질 때를 연상을 시킵니다. 보통 이제 6가야라고 하는데요. 삼국유사의 가락국기를 보면은 가야가 6나라를 처음 세운 걸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 상주의 고령가야까지 합쳐서 7개의 가야가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도 7가야가 있었던 것처럼 일본에도 마찬가지로 7개의 그런 나라를 세우고 중심에 구마소, 이 구마소를 이렇게 세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옵니다. 김수로가 어떤 말을 하냐면 칠성주지 고압무시라고 했습니다. 7성인이 머물 땅으로 여기가 참으로 적합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가야는 처음에 세워질 때 7가야로 세워진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이 일곱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인데요.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출가를 했다라고 뭐 그래서 승려가 됐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칠선이라고 해서 신선선자를 붙입니다. 아까 그 거등왕의 왕자도 이름이 선인 것처럼 이 당시에는 이 불교가 들어왔다고 해도 우리의 정통의 그런 이 선도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선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 왕조가 세워지고 이 분국이 되고 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일곱 왕자 선인들이 일본 큐슈의 남부 가고 지금의 이제 가고시마 그리고 사스마 반도인데요. 그쪽으로 가서 제2의 가야국 그러니까 군호국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칠왕자를 기념하는 행사가 지금도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치마키제라고 해서 니니기 미코토라고 하는 실제로 이제 일곱 왕자죠. 그래서 이 가야의 일곱 왕자가 바로 일왕가의 직계 그 조상이라고 하는 니니기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니기가 벼농사를 처음 시작했음을 기념하는 제례가 바로 우치마키제입니다. 자, 일곱 왕자를 기리는 뭐 다카치오봉 정상에서 있는 그런 어신화제라고 해서요. 이 불이 피어 오르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제례입니다. 우리 요화라고 하죠. 요화. 요화의 요자도요. 멀 요자이기도 하지만요. 횃불을 뜻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명사상, 뭐 광명신앙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처럼 이 불을 굉장히 신성시하고 광명의 상징이잖아요, 불이. 그래서 이 불을 피웠다라는 것만 봐도 우리의 광명사상과 연관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이런 일본 열도로 진출하는 과정 중에서 특히 이제 신라와 가야의 그런 진출 과정을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요. 가야에서 첫 번째로 이 묘경 공주가 이 가야 그리고 대마도를 거쳐서 규슈 중부에 있는 그런 지금의 그 묘경궁 있는 지역으로 가서 이제 그 히미코라고 불리는 그런 야마대국을 건설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일곱 왕자는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사스마 쿠로 해안으로 이렇게 상륙을 해서 이쪽에서 이제 군호국을 건설하는 그러니까 제2, 제3의 그런 가야를 건설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한 거고요. 신라에서는 스사노가 이 지금의 뭐 시모노세키 지역이죠. 이쪽에서 다시 이제 이즈모 지역으로 가서 또 어떤 제2의 신라를 건설을 하고 또 천일창도 마찬가지로 아메노 히모코라고 하는데요. 이 세토네를 거쳐가지고 지금의 이제 그 기내 지역이죠. 이쪽으로 가서 또 어떤 신라 문화를 또 다시 전파를 하고 건설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지도로 나타낸 것입니다.